이만기 씨가 선전하는 호관원 아시죠? 아직도 안 드셨다고요? 뼈에 이상 있는 분들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 우리가 건강하려면 미리미리 드셔야 됩니다. 칼슘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봉규 TV의 특가입니다. 어디서든지 이 가격에 못 구한답니다. 전화번호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꼭 드셔야 돼요. 네, 태영호 의원님, 예, 오래간만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뭐 아주 뭐 용감한 발언을 하셨네요. 정청래하고 한번 붙겠다. 예. 당에서 지금 아직 대진표가 안 짜졌는데 네. 저는 일단 선당 후사 백의 종군하겠다고 예. 보름 전에 당 지도부에 밝혔고 예. 어디든지 보내달라. 내가 붙겠다. 특히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예. 우리 국력에 걸맞게 네. 이제는 북한의 호상에 빠져 있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예. 정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렇죠. 만약 그러한 총선에 나를 당에서 써준다면 네.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이런 입장을 제가 밝혔거든요. 예. 그거 좋은 거 같은데, 왜냐면 정청래는 북한을 옹호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대표 선수니까. 예.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신 우리 태영호 의원과 상징적으로 붙게 되면은 괜찮겠는데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정청래 의원 지역구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네. 586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에. 누구와 붙어요? 누구라도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때이르게 내가 누가 붙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네. 네. 당에서 누가 붙어보라 하면 당연히 달려가서 붙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청래하고 무슨 빅게임 되겠네요, 진짜. 글쎄요. 정청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 586 운동권 상징성 있는 정치인들이 있죠. 임종석 실장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도 있고, 안민석이, 또 예. 의원도 있고 여러 명이 지금 예. 정치권에 있거든요. 아, 네. 당에서 이제 대진표 짜주는 데 따라서 저는 간다 이건데 예. 거기서 보내주겠는지 아. 그것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당에서 고민하겠죠. 네.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제 태영호 의원이 강남에서는 2번을 안 주잖아요. 네, 거의는 안 주죠. 2번을 안 주니까 이제 어차피 강남엔 공천을 못 받으니까 네. 무리수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예. 예, 원래 이거 강남이라는 거는 저희 당은요. 네. 그 강남 지역 주민들은 인물보다는 네. 저희 보수 정당에 대한 애당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상징적인 인물을 보내주면 그 지역 주민들은 또 당원들은 환영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정치인의 양심상 예. 이렇게 당에서 한번 혜택을 받았으면 네. 그러면 4년 동안 거기서 좀 정치인으로서 경륜을 쌓고 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좀 험지로 가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예. 다음에 오는 분도 여기서 4년 하고 네. 또 강남에 또 받겠다고 연연하지 말고 네. 이렇게 당의 혜택을 받았으면 이제는 당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답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 강남 갑을 공천받는 그런 미래 정치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태영호 의원 지역구에 태영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정청래라든가 안민석하고 붙으러 가면 태영호 의원 지역구에는 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후임자로. 예. 네, 좀 우리 보수 정당에서 상징적인 인물도 뭐하면 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신인 정치인인데 아하. 그 사람을 우리 강남에서 잘 키우면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네. 선거라는 게 바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원희룡 장관 같은 스타 장관은 이미 홈즈에 나가서 붙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과 같은 스타 정치인이 전국을 돌면서 바람을 일으키기는 좀 힘든데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 출마한다면 네. 그 어느 한 지역구에 머물러서 그 지역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에서는 이미 거기다가 몰표를 주고 한동훈 장관 같은 거는 전선을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저희 지역구 현대고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이 강남에 오면 아마 우리 강남 주민들은 막 박수 칠 겁니다. 예. 그리고 캠프는 강남에 차리고 예. 정치는 진짜 홈지들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해주면 진짜 완전히 웰컴이죠. 아, 그것도 하나의 굿 아이디어네요. 네. 예,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신인 정치인들이 홈지에 가서 유재차 다니면서 연설을 하거나 이래도 주민들이 잘 모이질 않아요.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유세차에 한동훈 장관이 올라서 마이크를 줬다 하면 사람들이 쓸어올 겁니다. 그렇지. 예. 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우리 내년 4월 총선에서 큰 바람몰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안정된 지역구, 선거구가 필요하거든요. 네. 여기에 강남갑이 되면 좋겠고 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강남갑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너무 쉽게 강남으로 출마하면 너무 쉽게 이거 금패치다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판을 네. 크게 봐야 됩니다. 선거라는 거는. 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요 선거구에서 누가 나오면 누구 나가서 이기고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 아마 이제 선대위와 공관위에서 판을 짜겠는데 이 네. 대진표를 짤 때는 그 지역에서 이기는 1대1 대진표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번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그런 바람몰이꾼을 정해서 어떻게 지역마다 바람을 한 번씩 일으킬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정도는요 뭐 어느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빼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선의 바람몰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앞으로 큰 정치인으로 또 홈지에서 싸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에서는 목전의 이 총선이라는 전투 이걸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장제원 의원이 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뭐 몇천 명 동원해서 세부하시하고 그랬는데? 그건 좀 새머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이분이 불출마를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셨구나. 예. 뭐 정치를 18년 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감이 없겠습니까? 내가 윤석열 정부의 3파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뭐 던져라 누구든지 나와서 뭐 친윤에서 던져라 하면 당연히 1호는 장제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이미 이걸 다 저는 각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은 나가라 할 때 등에 떠밀려서 나가느냐 아니면 자기가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그 딱 정말 그 어느 한 순간에 발표함으로써 자기가 나가더라도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나갔냐 이건데 어제가 우리 당 인요한 혁신위 종료를 선언하는 날이었거든요. 딱 그 시점에 맞추어서 불출마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큰 정치인으로서 불출마 시점도 아주 잘 잡았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네요. 또 태용 의원 말 들어보니까 타이밍이 또 기가 막혔네, 또. 예. 네, 네. 예. 아, 내가 거기서 쭉 지켜보니까 2개월 예. 전부터 그렇게 행보를 보니 아. 힘을 붙이고 다니시더라고.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권성동, 그 김기현 대표도 어떻게 불출마 선언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뭐 딱 단정적으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기는 제가 그 좀 힘들고 또 부적절하다. 예.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네. 예, 어쨌든 뭐 딱 특정 제가 누구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장제원 의원 외에도 우리 당의 중진들 속에서 앞으로 때가 되면 네. 불출마하는 분들이 더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뭐 권성동, 지금 문제는 이제 김기현 대표예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거든요. 우리 네. 태용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네. 그 옆에서들 자꾸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예.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아직 작전 지도도 짜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공관위가 이제 들어오지도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 당을 정말 중심을 잡고 나갈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다. 그러면 누가 또 비대위원장을 할 건지, 비대위는 어떻게 꾸릴 건지 전투도 안 해보고 야전주의 천막 또 치는 격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 당은 지금부터 질서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의 사퇴, 저는 이거 완강히 반대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대표 사퇴를 반대하면 불출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기가 출마, 그 따뜻한 울산에 출마하면서 당대표직도 유지하고 공천 관리도 자기가 한다. 이러면 반발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요. 국힘 지지하는 층도 많이 돌았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발언하는 게 조심스럽거든요. 조심스럽겠죠. 아이고, 예,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예. 김기현 대표는 총선을 끝까지 진두지휘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혼란되지 않고 내용에 빠지지 않고 질서 있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뭐 지금 입장이 뭐 공천도 받으셔야 되고 출마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발언하기가 어려우시겠죠. 예. 이준석 네. 여기 아직 탈당을 안 하면서 뭐 신당을 자꾸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네. 당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 이준석과는 과감하게 결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총선 때가 되면 네.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화합하고 네. 단합하고 하나로 뭉치는 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거 보면 뭐 27일 날 자기가 탈당한다 뭐 이러면서 계속 신당 불을 지피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야말로 같이 죽자. 그야말로 넌개 작전입니다. 이거는. 아, 그렇죠. 예. 왜냐면요, 이거 이제 대진표를 짤 때 네. 가장 후보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뭔가면 3파전, 4파전이 일어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네. 그런데 만약 저의 보수가 전의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신당으로 쪼개져서 두 후보가 나온다면 네. 이길 수 있는 선거도 결국은 보수표가 갈라질 겁니다. 네. 그리고 중도표도 갈라질 거고.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또 이러더라고. 아니 이준석의 신당이 나오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일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준석의 파괴력이 뭐 그렇게 있을까요? 아니 있던 없던 간에 저는 이준석이가 정말 전 대표로서 아직도 우리 보수의 애정이 있다면 네. 저는 신당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니 됩니다. 근데 신당 나갈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끌어안아야 되는데 끌어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7일 날 아니 근데 탈당계를 내고 빨리 내고 신당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탈당계도 안 내고 계속 신당 얘기를 벌써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네? 아마 뭐 지금 저쪽 민주당 쪽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도 지금 군불 떼고 있으니까 네. 이 지금 현 판세가 이제 어떻게대로 돌아가느냐, 네. 정권 개편이 있을 거냐 말 거냐, 좀 더 사태를 추이를 지금 관망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총선을 내야지 말고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차피 큰 정치인을 하겠으면 우리 보수를 배반했다는 그런 인상을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이준석은 국힘이 이대로 가면 85석 입밖에 못 얻는다, 참패할 거다 이러고 계속 떠들고 다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건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80 몇 석이라고 할 때는 정말 저희 당이 최악일 때, 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89석이었거든요. 네. 지금 저희는 여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당 상황이 그렇게 21대 그때처럼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총선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편안하냐? 민주당도 편안치 않아요. 민주당도 지금 당이 두 개로 쪼개지냐 마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계속 사법리스키를 않고 불려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도 위기지만 민주당도 동시에 위기인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당만 바라보고 이거 큰일 났다, 국민의힘 폭 망한다, 저는 이거는 너무 객관화가 되지 않은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태영호 의원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면 국힘이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요, 네. 뭐 최근에 뭐 저희 당이 서울에서 6석밖에 못 가진다 이렇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계산 좀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해보니까 서울에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선거에도 13석은 가지고 올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로. 전국적으로 보면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선거한다면 우리가 120석은 가져올 수 있어요. 120석은 무난하다. 네. 그리고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아직 사거리에 있지만은 국민들의 심리가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이 힘을 실어주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에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오면 국민의 심리 상태가 정권 심판이다, 뭐 이렇게 때리게 도장 찍기보다는 그래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권 지원의 심리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0석이면은 저쪽이 과반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려워질 텐데 그렇게 내다봐요.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나 4개월 후에, 네. 4개월 후에 저희들이 뭐 목표는 물론 단순 과반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내년도 22대 총선에서 한 120 혹은 130석 정도 가져와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만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적어도 다 국회 내에서 입법 독재는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쟤네들을 감고 가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국힘당이 120석 얻고 저쪽이 과반이 안 돼도 예를 들어서 148석 얻고 뭐 정의당 그다음에 뭐 열린 무슨 당 이렇게 해서 위성정당 나와서 합쳐서 160석 되면요 지금 꼴 또 나요. 그러게요. 쟤네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아이고.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120정 정도인데 좀 저희가 그 대진표를 좀 잘 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인재영입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바라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이 바뀌네, 저런 또 새로운 인재들로 물갈이하네, 이런 우리가 모습을 보여주면 네. 저는 현재의 120석 수준에서 잘하면 저희 당이 네. 한 14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번 내년 총선에 부정선거가 우려됩니까? 아니면 안심해도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여당이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관위에 대한 감독 통제가 지난 시기보다는 대단히 강화됐고 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뭐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미리 저희들이 안도감을 가지면 절대 안 되고 네. 여기에 있는 모든 당원들을 자원적으로 동원해서라도 부정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각성을 가지고 저는 선거에 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 때 이 숫자 해는 개수기까지 다 가지고 나가서 매 선거구마다 들어가는 사람 다 했거든요. 저희들이 계산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그런 실무적인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네. 모든 선거구에서 당원들이 동원돼서 개수기 가지고 2명, 3명 조를 짜가지고 다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계산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아, 그래야죠. 하여튼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공천도 받아야 되고 또 이번에 또 도전해야 되니까 좀 말을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하네요. 원래는 조금 이렇게 이북 출신들이 거침없고 그 강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김기현에 대한 평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 이렇게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제일 와닿네요. 부정선거 각성해야 된다. 부정선거 막는 노력을 지금서부터 가일층해야 된다. 현역 의원으로서 이런 정도 얘기해 준 거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진짜 각성했으면 좋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